책 읽는 소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말 중요한 출판사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란 책입니다. 책의 글쓴이 로버트 러프킨은 미국 UCLA 의대 교수이자 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질병과 노화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신랄하게 폭로하며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짓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로서 내 위치를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기성 의료계 중심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동료의 검토를 거친 과학 소논문을 수백 편 썼고 6개 언어로 번역된 의학 교과서를 12권 넘게 집필했다. 세계적 수준의 의과대학 2곳의 교수로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학자다. 또한 나는 환자를 진료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건강 전문가를 수백 명 길러내는 데 이바지했다. 그들에게 틀린 지식을 가르쳐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아내는 지식이란 유동적이며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아무리 교과서라도 내용이 틀렸다면 과감히 찢어버리고 수정해야 한다. 내가 믿은,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친 끔찍한 거짓말 첫 번째. 비만 거짓말. 더 운동하고 덜 먹기만 하면 체중이 준다. 지금 세계에는 비만이 최악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 발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암 등 여러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대사 이상의 지표이기도 하다. 비만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2가지 모형이 있다. 하나는 에너지 균형 모형이다. 열량은 단지 몸을 위한 에너지, 연료이고 몸에서 태우는 수준보다 열량을 더 많이 먹으면 초과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는 신진 대사를 고려한 탄수화물 인슐린 모형이다.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다른 호르몬이 작용해서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한다는 견해인데 기성 의료계는 여전히 이런 접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에너지 균형 모형에서 비만이라는 유행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나의 거짓말에서 출발한다. 1칼로리는 1칼로리다. 간단한 이 거짓말은 비만이 열량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생겼다고 암시한다. 2가지 이유에서 이 거짓말은 틀렸다. 먼저, 열량 자체만으로는 비만을 일으키기 어렵다. 여기에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 둘째, 열량은 유형마다 비만 조절에 달리 작용한다. 체중 증가를 제어하는 핵심은 섭취한 열량 중 얼마를 태우고 얼마를 저장하느냐에 있다. 전체 칼로리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신호가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 신호를 보내는 장본인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열량을 주로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세포를 향해 신호를 보낸다. 이때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으면 소모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인슐린 신호가 켜져서 지방을 저장하면 소모되는 열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인슐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살은 찌지 않고 대신 모든 열량이 태워진다. 만약 모든 음식이 동등하게 인슐린을 자극한다면 1칼로리는 그냥 1칼로리일 뿐이라는 말은 옳다.
모든 음식이 인슐린을 똑같은 방식으로 깨우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식단을 구성하는 3가지 다량 영양소의 범주가 있다. 그중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한다. 단백질은 얼마간 자극한다.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 모든 열량이 똑같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체중 감소가 단지 칼로리 숫자를 줄이는 문제는 아닌 이유가 그래서다. 인슐린을 켜고 TOR이 활성화되어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생긴다. 무엇이 인슐린을 켜고 TOR을 활성화할까? 특히 탄수화물이 원흉이다. 여기에 끝없이 먹는 식습관이 더해지면 인슐린이 줄고 TOR이 꺼질 틈이 없다.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려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으라는 것이 통념이자 의학적 조언이다.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몇 칼로리냐만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비만은 일종의 의지박약의 문제로도 치부된다. 이러한 관점이 비만의 에너지 균형 이론을 수용하는 근거다.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나 2006년 무작위 대조 임상실험에서 저지방 식단을 한 실험군과 일반 식단을 먹은 대조군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2010년부터 13년 동안의 조사는 체중 증가와 운동 정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도 찾아내지 못했다. 체성분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으라는 조언은 효과가 없다. 그러나 무엇을 먹는가는 비만에 큰 영향을 준다. 1977년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총 열량의 55에서 60%로 늘리고 지방 섭취량은 30에서 35%로 줄이는 식생활 지침으로 미국 국민은 더 많은 설탕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육류, 달걀, 버터, 일반 우유에 든 포화지방을 줄여야 했다. 이런 결함이 담긴 첫 지침은 1992년 더 나쁜 식품 피라미드로 교체되었다. 피라미드 바닥에는 탄수화물이 자리를 잡았다. 더욱이 빵, 파스타, 쌀,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었다. 이런 권고를 충실히 따른 많은 미국인은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방을 인슐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는 탄수화물로 바꿔 섭취하는 바람에 열량을 신진대사로 태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게 됐다. 그 결과 우리 몸에 지방이 쌓였다. 식단에서 지방을 내쫓고 탄수화물을 환영한 바로 그 시점에 비만율은 치솟았고 그 뒤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왜 비만이 생기고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의료계는 진짜 이유를 오롯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죽어간다. 그렇다면 무엇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일까? 열량이 아닌 인슐린이 문제라면 인슐린을 낮추는 식단은 뭘까?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이다.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다이어트는 끝내 실패한다. 내가 연구해보니 그 이유는 인슐린 저항과 관련이 있다. 몸속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과 숱하게 마주치다가 내성을 띠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인슐린에 무뎌질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갈망한다. 스멀스멀 증가하는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이 호르몬에 내성이 생기면 식단과 관계없이 비만이 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펑 박사는 인슐린 저항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로
단식을 추천한다. 또한 무엇을 먹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는지도 둘러봐야 한다. 음식을 입에 달고 산다면 저탄수화물 식단도 인슐린을 늘릴 수 있다.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대사 TOR 스위치를 켜야 한다. 끊임없이 먹으면 TOR 스위치가 계속 켜져 노화와 노쇠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른바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까? 저칼로리 설탕 대용품은? 이런 식품이 인슐린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 저칼로리 대용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이어트 식품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제는 칼로리 숫자가 아닌 인슐린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시면 섭취하는 열량은 당연히 얼마 안 되겠지만 인슐린 수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비만 코드 저자이자 단식 유행을 이끈 펑 박사는 이렇게 짚는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는 당 함량을 줄이긴 했지만 비만, 대사증후군, 뇌졸중, 심장 발작 같은 위험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왜일까?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열량이 아닌 인슐린이기 때문이다. 스크랄로스는 열량도 없고 당 성분도 없는데 인슐린 수치를 20%나 올린다. 다른 인공 감미료도 이처럼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천연 감미료라는 스테비아도 마찬가지다. 혈당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작을지언정 아스파탐과 스테비아 모두 인슐린 수치를 일반 설탕보다 더 많이 끌어올린다.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인공 감미료라면 유익하기는커녕 유해한 게 맞다. 인공 감미료를 쓰면 열량과 당 성분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인슐린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인슐린이 체중을 늘리고 당뇨병을 부추긴다. 설탕과 설탕 대용물은 그저 피하는 것이 이래저래 가장 좋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를 통제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루 중 음식 먹는 시간을 짧은 구간으로 한정하자는 뜻이다.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먹지 않아야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포도당을 태워 없애고 그런 다음 여분의 지방을 태운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를 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 먹기를 멈추고 공복을 유지할 때 몸이 가장 먼저 찾아 쓰는 연료가 간 글리코겐이다. 12시간이 지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고 나면 몸은 지방을 연료로 끌어다 쓰기 시작하여 인슐린 생성을 줄인다. 그러면 끝없이 먹어서 넘쳐버린 인슐린 홍수가 멈추고 세포도 실제로 쉴 시간을 얻는다. 정리해보자. 비만해지려면 열량이 필요하지만 열량만으로는 비만을 일으키지 못한다. 비만이 생기려면 인슐린이 있어야 한다. 비만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닌 인슐린 문제다. 인슐린이 비만을 불러오고 비만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요점이다. 여기까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비만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자린고비 같은 인슐린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 몸의 지방으로 꾹꾹 저장해 살을 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슐린을 자극하는 주 요인이 바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음식을 계속 먹는 습관이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과 고지방 식단이 알려져 있는데요. 적어도 12시간의 공복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아침 8시까지
간식을 먹지 않으면 실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탄고지 식단의 과학적 바탕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슐린 저항성과 TOR이라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다른 거짓말들에 대해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